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치료와 간호 역사에 대해 발표할 2020-0150 김유진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서양의 정신치료 역사, 두 번째, 서양의 정신건강 간호 역사, 세 번째, 우리나라 정신치료의 역사, 네 번째, 우리나라 정신건강 간호의 역사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의 정신치료 역사에서 원시시대는 물활론적 관점으로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 모두 초자연적 힘에 의한 현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인 귀신 악령이 몸속에 들어와 정신질환이 생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원시인들의 치료 방법은 귀신을 내쫓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부적, 마술사, 주술사 등이 귀신을 내쫓는 의식 등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자연과학적 사고와 유물론적 세계관이 출현한 시기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등 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난 시기입니다. 플라톤은 정신건강 개념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심장이 영혼과 감정의 중심기관이고 뇌와 신경계는 지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모랄론에 반대하였습니다. 갈레는 신경계 해부 승리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였고, 지능, 감정, 기억의 중심부가 뇌라고 하였고, 뇌의 구조와 정신질환에서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체액설을 근거하여 모든 질병은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이 체액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750년경 최초로 정신요양사가 설립되었고, 정신질환은 신의 저주에 의해 악령이 깃든 것이라 생각하여 감금, 추방, 사회적 제거 등의 가혹한 질병적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처형하였습니다. 특히 여자 환자는 마녀로 취급되어 쫓겨나거나 종교제에 의해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점차 정신기능도 자연법칙에 따른다는 견해가 등장하였습니다. 파라셀루스는 정신질환은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인간과 정신질환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웨이얼은 마녀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의 정신질환자임을 확실히 밝혔으며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절뿐만 아니라 신중한 관찰과 자애로운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견해는 당시 사회에서 무시되었지만 최초의 정신과 의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플로터는 증상에 따라 질병 분류와 장애의 정신적 요인을 강조하였습니다. 17세기의 마녀 사상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이 다시 순환됐고 쇠사슬을 사용하여 감갱격리하였습니다. 18세기에는 이성과 계몽사상 시대였으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여전히 감금되고 잔혹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8세기 말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환경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기계적 구속의 폐지에 대한 새로운 운동과 정신질환자들을 감금하는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이 서서히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피넬은 1973년 병원에서 환자들의 족쇄를 풀었으며 그 후 정신병 환자들의 족쇄를 제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19에서 20세기엔 전반적인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모든 질병의 연구에 있어 임상 및 병리학적 방법이 대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임상적 질병을 연구하고 정신장애는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하였고 주립정신병원을 건립하였습니다. 20세기엔 대형 수용소가 생기고 치료는 혐오감 일으키는 구속하는 복장, 전기충격, 인슐린 쇼크 치료, 전두엽절제술로 하였습니다. 기술정신의학은 정신장애를 원인, 증상, 경과, 예후 등으로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분류한 에밀이 최초의 의사를 관찰한 증상을 기초로 하여 조울병과 조발성 치매로 분류하였습니다. 역동정신학은 정신분석에 주된 기반을 두었으나 그 배후에는 철학, 자연과학, 체면술, 근대 생리학이 있었습니다. 근원은 안톤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가 개발한 자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병을 고친다는 동물 자기설은 그 효과가 자기의 영향이 아니라 암시작용임이 후에 밝혀졌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힘의 존재를 증명한 셈입니다. 후에 진은 동물 자기설을 체면술로 발달시켰고 체면술을 사용해 히스테리의 극적인 증상을 생생하게 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양의 정신건강 간호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1873년 리차드는 미국의 최초 정신간호사로 정신간호사 훈련을 위한 학교를 처음으로 개설하였습니다. 1914년 병원의 간호학교는 정신간호 교육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포함시켰고 1930년대 말에 이르러서 모든 질병에 대한 일반 간호에서도 정신간호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인슐린 혼수요법을 비롯한 다양한 신체적 치료와 출현으로 간호사들은 차츰 신체적 치료에 관여하게 되면서 정신간호사 역할을 정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50년대 정신간호사들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동향이 있었습니다. 1954년
존스가 치료적 공동체는 정신과의 새로운 치료 방법을 발견한 것으로 이 책에서 치료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환자가 사회적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정신 약물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프로마진을 비롯한 다양한 약물의 개발은 심한 환자에게 하게 되었고 회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환자 관계는 1950에서 1960년대의 정신간호 문헌, 간호집담의 간호교육의 주요 초점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엔 간호의 전문화가 발생되면서 정신간호사는 전문 간호 실무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1973년 처음 정신간호 실무 표준이 발표된 후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정신간호사의 실무 범위와 활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뇌영상 기술이 발달하고 1990년대가 뇌의해로 명명되면서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정신건강 간호는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고 대상자의 정신사회적 요구에 적절한 관심을 갖는 한편 정신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생화학적인 요소에도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치료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정신병을 약물치료와 침구치료를 실시하였고 특히 삼국사기에서는 어지럽고 멍하고 침울한 자신의 정신상태를 언급하였고 약 침술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으로도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중엽엔 항약 공급방에서 간질과 감기 등 여러 장애와 치료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중엽엔 동의보감의 사수라는 조현병과 유사한 질병이 기록되었습니다. 1885년엔 최초의 서양학식 병원 광해원이 설립되었고 일제시대에는 1910년경 일본 의사에 의해 처음으로 정신장애에 대해 교육하고 1913년 총독부의 의원이 정신과 병동을 신설하고 정신병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해방 후엔 여러 의과대학에 신경정신과가 개설되고 정신과 병동이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대한정신의학회가 성립되고 1962년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서울정신병원이 설립되고 1995년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2000년엔 정신보건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3개 단체가 연합하여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가 발족되었습니다. 1970년부터 대한간호학회가 창립되고 간호학 학문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971년 정신간호학회가 시작되고 분리구성되어 학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72년에 정규 간호교육과정에 정신간호학이 최초로 포함되었고 최근 의료환경은 사명을 갖고 정신간호사의 위치를 확고히 구축하고 전문성을 높이기에 노력하였고 그리고 역할개발과 정신건강 정책에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신건강 치료와 간호 역사에 대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